뉴저지 예비선거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 팰리세이드 파크의 선거판이 점차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유권자들의 표심에 주목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정치인이 이민국 단속 정보를 공표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해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항공 연료값이 크게 오르면서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항공료도 인상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는 7월부터 버스 노선의 주말 운행이 증편되며 지하철의 주중 운행 횟수가 늘어납니다. 뉴저지주에서 라임병 환자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이제 2주도 남지 않은 뉴저지 예비선거, 특별히 관심을 모으고 있는 팰리세이드 파크의 선거판이 점차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지키려는 기존의 세력과 변화를 요구하는 새로운 세력이 맞서고 있는데요. 유권자들의 표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15년째 타운의 시장직을 지키고 있는 제임스 로튼도 시장과 이종철, 폴김 시의원 후보. 새롭게 시장이 되어 타운의 변화를 이끌겠다는 크리스 정 시장 후보와 우윤구, 원효봉 시의원 후보. 선거가 불과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 캠페인도 열기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타운 곳곳에 후보자들을 알리는 사인이 설치되고 후보자들은 틈틈이 유권자들을 찾아다니며 한 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장 후보 2명과 시의원 후보 5명 등 7명의 한인 후보가 출마한 팰리세이드 파크 예비선거는 결국 한인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와 표심이 당락을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팰리세이드 파크 한인 유권자 협의회와 시민참여센터가 지난 4월 5일부터 유권자 등록 선거 참여 캠페인을 펼친 결과 한인 유권자는 지난 3월보다 199명이 늘어난 3,84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민주당 소속이 1,423명, 공화당은 429명, 무소속은 1,937명입니다. 2달 동안 노력한 그 보람이 작지만은 또 어떻게 보면 큽니다. 한 표 한 표가 중요한데 이렇게 200여 명이 유권자가 늘어나고 민주당 투표를 할 수 있는 유권자가 170명이 늘어났다는 것은 정말로 저희들의 그 수고한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후보자들이 펼치는 팰팍 예비선거는 민주당 소속 유권자와 무소속 유권자가 모두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시민참여센터와 뉴저지 한인회, 팰팍 한인 유권자협의회 등 한인단체가 추진했던 후보자 토론회는 수차례 요청에도 불구하고 제임스 로튼도 후보자가 응답해 오지 않아 결국 무산됐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재산세 인상 우려로 논란이 됐던 뉴저지주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 정부의 2018-2019 회계년도 예산안이 결국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 의회 원례회의는 어제 2,360만 3,386달러 규모의 새 행정 예산안에 대해 승인 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제 회의에서는 새 예산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주택 소유주당 평균 202달러의 재산세 인상으로 이어져 재산세 인상 책임에 대한 정치적 공방이 치열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회의에서 오는 6월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대결을 펼치게 될 제임스 로튼도 팰리세이드 파크 시장과 재정위원회 소속으로 예산안을 타운 의회에 제출한 크리스 정 시의원 간의 고성이 여러 차례 오가는 등 소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로튼도 시장은 이 같은 예산안을 제출한 정 의원의 책임으로 몰고 갔고 정 의원은 타운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예산 문제를 로튼도 시장이 시의원 한 사람의 책임으로 미루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타운 정부에 따르면 새 예산안은 6월 말까지 최종 확정해 주정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난 2월 ICE의 단속에 앞서 오클랜드 시장이 정보를 공표한 것을 계기로 공무원이나 정치인이 이민국 단속 정보를 공표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해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공화당의 대표적인 반이민파 스티브 킹 연방 하원 의원은 리비 샤프 시장 법안을 하원에 발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법안은 공무원이나 선출직 정치인이 이민당국의 이민 단속 정보를 공표해 단속 대상 이민자들에게 사전 경고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해 이를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킹 의원은 지난 2월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의 불법 체류자 단속에 앞서 오클랜드시 리비샤프 시장이 단속 정보를 공표했던 사건을 계기로 법안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샤프 시장은 연방 당국의 이민 단속 정보를 입수한 후 도덕적인 의무감을 느꼈다며 이를 오클랜드 시민들에게 공표한 바 있습니다. IC는 샤프 시장이 단속 정보 사전 공개로 체포 대상 불법 체류자 800여 명이 도주했다며 샤프 시장을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킹 의원의 이번 법안은 이민자 보호도시 정책을 무력화하려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자 보호도시 정책에 반대하는 오렌지 카운티 등 지역 정부 관계자들과의 회동에서 오클랜드 시장에 대한 사법 방해 혐의 기소를 검토하도록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에게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항공 연료값이 크게 오르면서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항공료도 인상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유류 할증료를 2달 연속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주말 제트 연료 가격이 배럴당 92달러 1센트를 기록했다고 국제항공운송협회가 어제 발표했습니다. 지난달에 비해 5.4% 치솟았으며 1년 전과 비교해서 무려 54.2% 인상됐습니다. 지난달과 비교할 때 중남미 지역에서 6.4%, 아시아 태평양 5.9%, 북미 5.7%, 중동 아프리카 5.0%, 유럽 4.5% 등의 인상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공사들이 기름값 부담이 커지면서 가격 인상을 검토하거나 광고와 소셜미디어 프로모션을 중단해 비용 절감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아메리칸 항공과 델타 항공의 경우 할인 등급 항공권의 업그레이드 비용 인상을 검토 중이며 저가 항공사인 스프릿 항공은 이미 지난 21일 기준으로 티켓 가격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저가 항공사들은 좌석 배정, 스낵, 음료에 대한 요금을 올려 기름값 인상분을 충당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에 따르면 이번 달 인상된 한국 출발 미주 노선의 항공료는 다음 달부터 한 단계 상승합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6월 뉴욕과 LA 등 노선의 유류 할증료를 이번 달 49,500원에서 59,400원으로 인상합니다. 대한항공도 인천발 뉴욕행을 비롯해 시카고, 워싱턴, 애틀란타 노선 유류 할증료를 현행 56,100원에서 72,600원으로 올립니다. 뉴욕시 버스와 지하철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버스 노선의 주말 운행이 증편되며 지하철의 주중 운행 횟수가 늘어납니다. 최근 버스와 지하철 이용객이 늘어남에 따라 퀸즈 지역을 운행하는 7개 버스 노선의 주말 운행을 증편하며 ADEF 전철은 주중 운행 횟수를 늘릴 계획이라고 뉴욕시 트랜짓이 밝혔습니다. 우선 오는 7월부터 퀸즈 칼리지 포인트에서 자마이카를 운행하는 Q65번 버스의 일요일 운행이 늘어납니다. Q6, Q29, Q47번 버스는 토요일 운행을 증편하며 Q8, Q49, Q101 버스의 경우 토요일 오후와 저녁 시간대 운행이 늘어납니다. 오는 11월부터 A전철은 주중 오후 8시부터 오후 11시 30분 사이 남쪽 방면 전철 운행이 3회 증편됩니다. D전철은 북쪽 방면 운행이 오후 3시 30분에서 4시 사이 1회 늘어나며 오후 7시에서 9시 사이에도 3회 추가됩니다. 이외에 F전철과 E전철이 각각 주중 오전 10시 30분에서 11시 사이 1회에서 3회 늘려 운행됩니다. 뉴욕시가 상습적으로 세입자에게 난방, 온수를 제공하지 않는 악덕 건물주에 대한 단속 강화를 추진합니다. 뉴욕시 건물주는 난방 시즌의 규정에 따라 적정 온도의 난방을 세입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뉴욕시 의회는 2년 동안 난방 규정을 가장 많이 위반한 150개 아파트를 대상으로 24시간 동안 실내 온도를 추적할 수 있는 센서를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하는 조례안을 추진한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이 조례안은 고장난 난방 온수 시설을 수리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적정 실내 온도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건물주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오는 2020년 1월부터 발효될 예정입니다. 해당 건물주들은 힐시크 NYC가 설계한 센서를 벽에 부착해야 하며 최소 4년 동안 설치한 센서를 유지해야 합니다. 센서는 1시간 단위로 온도를 측정, 기록해 해당 데이터를 감독 당국에 온라인으로 전송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뉴욕시 난방 규정에 따르면 건물주는 매년 10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오전 6시에서 오후 10시까지는 외부 기온이 화씨 55도 이하로 떨어질 경우 실내 온도를 최소 화씨 68도로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외부 기온에 상관없이 실내 온도는 최소한 화씨 62도가 유지돼야 합니다. 온수는 365일 계속 제공돼야 합니다. 뉴욕주가 전국에서 학생 1인당 교육 예산 지출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주는 전국 평균보다 90%나 지출이 많았습니다. 뉴욕주는 2016년 초중학생 1인당 교육 예산 지출이 22,366달러로 나타나 전국 1위를 기록했다고 엠파이어 센터가 센서스 자료를 분석해 발표했습니다. 전국 평균 교육 예산 지출은 11,762달러로 뉴욕주는 이보다 90%나 지출이 많았습니다. 워싱턴 DC는 19,159달러로 2위, 커네티컷주가 18,958달러로 3위였습니다. 뉴저지주가 18,402달러로 4위, 버몬트, 알래스카, 와이오밍, 매사추세츠, 로드아일랜드, 펜실베니아가 5위에서 10위를 기록했습니다. 뉴욕주는 교사 임금, 혜택 등 교습 비용으로 15,746달러를 지출했으며 학교 행정과 보조교사 채용 등을 위한 지원 서비스 비용이 6,130달러였습니다. 뉴저지주는 교습 비용 1,716달러로 뉴욕보다 적었지만 지원 서비스는 6,999달러로 더 많았습니다. 워싱턴 DC의 교습 비용도 1,758달러로 뉴욕보다 5천여 달러가 적었지만 지원 서비스 비용은 7,637달러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뉴욕주 초중학교의 전체 지출은 총 610억 달러로 전국 2위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뉴욕시 교육국 예산 사용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국은 신규 또는 기존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데 1억 4,900만 달러를 지출했지만 진척 상황이나 효과에 대한 보고는 미흡했던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뉴저지주에서 라임병 환자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인 밀집 지역인 버겐 카운티도 역대 최고치의 라임병 발병 건수를 기록했습니다. 뉴저지주 보건국에 따르면 지난해 라임병 발병 건수가 5,092건으로 2016년에 비해 17%가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저지주의 21개 카운티 중에서 모리스 카운티가 650건으로 라임병 발병 건수가 가장 많았고 맘모스 카운티가 550건, 헌터돈 카운티 444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한인 밀집 지역인 버겐 카운티도 303건의 라임병 발병 건수를 보여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뉴저지주 지역에 세균이 전염된 진드기가 다 자랄 때까지 숙주 역할을 해주는 흰발 생쥐의 개체수가 대폭 늘어나면서 라임병 환자도 급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라임병은 숲이나 잔디 등에 있는 진드기에 물려 생기는 병으로 상처가 빨갛고 둥근 원형의 반점이 생긴 뒤 발열 오한, 만성 피로, 관절통 등을 유발하며 심한 경우 심장과 신경계 장애로 사망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커피 업소들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경고문에 대한 의무적인 부착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업주들 사이에서도 경고문 부착에 대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어떤 업체가 해당될지 또 어떻게 경고문을 부착해야 하는지 김재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압류발 경고문 부착은 커피를 판매하는 모든 업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 발의안 65에 따르면 경고문은 고객이나 소비자들이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Prop 65 워닝 사인의 규격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모든 소비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와 장소에 그 포스트하라고 규정을 해놨어요. 발의안에 따라 종업원 10명 이하의 소규모 업소는 경고문을 부착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대형 커피숍을 비롯해 커피를 유통하는 소매업체들은 경고문 부착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리테일 하시는 한인 업주분들께서는 그걸 다 자기 비용 들여서 조사하고 뭐 확인하고 이럴 필요는 없지만 그걸 이제 유통하고 매니팩처러하고 디스트리뷰트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회사들이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할 것이고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유해 성분이 나온다 그러면 자기들이 차후에 소송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분명히 그런 워닝 사인들을 붙이도록 권유를 할 것이고 그 워닝 사인을 프로바이드를 해줄 거예요. 특히 경고문을 부착하지 않을 경우 주기적으로 감시를 벌이는 비영리 단체로부터 소송에 직면하거나 주 당국에 보고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경고문을 부착하지 않아 적발될 경우 하루 최대 2,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업주들은 의무적으로 경고문을 부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LA 카운티 고등법원은 지난 7일 커피 로스팅 과정에서 발생하는 발암물질 아크릴 아마이드가 인체에 해롭지 않다는 점이 입증되지 못했다면서 커피 업체들을 대상으로 압류발 경고문을 의무적으로 부착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LA시 의회 노숙자 빈곤위원회가 오늘 한인타운 노숙자 쉘터 건립안을 승인했습니다. 노숙자 빈곤위원회는 오늘 시청에서 열린 미팅에서 LA 한인타운 노숙자 쉘터를 건립하는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미팅에는 400여 명의 한인을 비롯해 커뮤니티 단체들이 참석해 쉘터 추진을 강하게 비난하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위원회 측이 오늘 모인 인원수에 비해 발언 시간을 불과 18분밖에 허락하지 않아 의원들이 고의적으로 반대의 의견을 축소하려 했다는 비난도 잇따랐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 의견 듣고 싶은 마음 전혀 없었어요. 법적으로 이렇게 공청회를 안 열면 문제 될까 봐 열은 거죠. 들은 거 아닙니다. 우리는 와서 20명이 와서 이제 말을 하고 싶었는데 그분들 다 얘기 못 했었어요. 한인타운 노숙자 쉘터 건립안은 3주 후 LA시 의회의 표결 절차를 거치게 될 예정이지만 이번 위원회의 심의 진행이 공평하지 못했다는 비난이 일면서 쉘터 반대 운동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한인 커뮤니티 관계자들은 어제 허브 웨슨 시 의장의 초대로 노숙자 쉘터에 대한 비공개 미팅을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쉘터 계획 절차에 대한 별다른 진전은 없었지만 웨슨 의장이 최근 한인들의 부정적인 여론에 반응을 보인 만큼 지속적으로 집회를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연방대법원이 고용주가 종업원으로부터 노동법 위반 등 문제가 생겨도 소송 대신 중재를 우선하고 집단소송은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명을 받을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동안 대부분 종업원들은 근로조건에 불만이 있을 경우 개인 각자가 중재를 신청하거나 다른 종업원들과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 채용 시 중재합의 조항이 포함된 채 고용계약을 한 종업원들은 집단소송을 낼 수 없도록 판결한 것입니다. 뉴욕주 의회는 바바라 언더우드 뉴욕주 검찰총장 대행을 신임 검찰총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언더우드 검찰총장은 올해 12월 말까지로 예정됐던 에릭 슈나이더맨 전 검찰총장의 남은 임기 동안 활동하게 됩니다. 슈나이더맨 전 검찰총장은 성학대 의혹이 불거지자 자진 사퇴했으며 언더우드 검찰총장은 쿠오모 뉴욕 주지사로부터 검찰총장 대행에 임명된 바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우정국에 아마존을 비롯한 온라인 소매업체들의 배송료를 현재 2배로 올릴 것을 지시했다고 워싱턴 포스트 등이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브래넌 국장은 온라인 업체들과 재계약 시 감독 당국의 계약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배송료가 지금의 2배로 오르게 되면 온라인 소매업체들의 배송 비용 부담 증가가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연방대법원이 각 주정부의 재량으로 스포츠 도박을 허용할 수 있도록 판결을 내린 데 따라 뉴욕주가 스포츠 도박을 합법화하기 위한 개정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뉴욕주 게이밍위원회는 현재 위원회 차원에서 스포츠 도박을 허용하는 관련 규정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의 스포츠 도박 합법화 법안은 빠르면 이번 연도 회기 마감 전에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목요일은 맑고 화창한 날씨 예상되며 낮 최고 기온은 80도, 섭씨 영상 27도, 밤 최저 기온은 58도, 섭씨 영상 14도. 금요일은 대체로 맑고 무덥겠습니다. 토요일 습도가 높고 무더운 날씨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